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배변, 중고 거래 좀 많이 하는 편이야? 저는 한동안 많이 하다가 중고거래 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엔 잘 하진 않고요. 대신 당근은 직접 이제 만나서 하는 경우에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중고 거래 통해 가지고 애들 책 같은 걸 몇 번 해봤는데 되게 황당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중고 거래 했는데 벽돌이 오질 않나. 정말 뭐 쓰레기더미만 오고. 요즘 참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형사적 또 민사적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거래 원합니다. 500 사기 당했다면서요. 피해 직후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겁니다. 돈을 보내면은 바로 그 돈을 인출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급정지를 은행이나 금감원에 요청하는 절차가 가장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급정지 신청하면서 동시에 이제 사기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급하면 먼저 지급정지 해놓고 이제 사기 신고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에 가서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정말 급하면 만약에 바로 앞에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으로 달려가서 내가 어디 계좌에 입금했는데 그 계좌 지급정지를 좀 빨리 해주세요. 저 아무래도 중고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해주시는 것 같고요. 중고 거래 사기는 되게 전형적인 사기잖아요. 아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소장을 좀 어렵게 쓰지 않고 되게 쉽게 체크박스식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소장이 약간 좀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신고도 되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고소를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 가지고 핵심 증거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기꾼과 주고받은 거래 대화 내용, 문자라던가 카카오톡 화면들을 캡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사기를 통해 가지고 기망행위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 즉 은행에 돈을 보낸 송금 내역을 은행 가시건 아니면 뭐 화면을 캡처하건 그 절차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판매 게시글, 사기꾼이 어떻게 기망했는지, 또 어떤 물건을 당초에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실제 온 물건 어떤 건지 이 정도 일단 준비하셔가지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카톡 캡처할 때 조금 요령 설명드리면은요, 내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캡처하는 걸 잘 못하겠다 싶으면은 메시지를 천천히 위로 올리면서 동영상을 찍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 화면에 맨 첫 문장과 가장 마지막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장 캡처를 하고 그 다음 캡처는 가장 마지막 문장이 가장 윗 문장이 되게 연결을 해서 캡처를 하면 나중에 이 카톡이 쭉 연결된 카톡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증거를 확보하실 때는 그런 요령을 가지고 카톡이나 이런 문자 메시지 자료를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일단 고소인 조사 절차가 필요한데요.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경찰에 출석하셔 가지고 고소인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한 후에 검찰로 넘겨가지고 바로 기소하는 절차를 취하게 되니까 그런 형태로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법원 가면은 형량이 요새는 좀 어떻게 나오는 편이야? 네,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한 몇 년 동안 국선 변호를 하면서 이 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패턴이 어떻냐면 기본적으로 피의자들이 좀 젊은 경우가 많아요. 10대부터 20대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중고거래 사기로 그거를 생계비 또는 유흥비로 이제 씁니다. 그게 주로는 도박이랑 연결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못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건 했을 때는 뭐 딱 한 건이다, 10만 원짜리 한 건이다 봐주기도 하고요. 두 번 했다 그러면 뭐 10만 원짜리 두 번이다 그러면 뭐 벌금 20만 원, 30만 원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10번, 20번, 30번이 되는 거거든요. 같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사실은 유흥비나 도박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건이 돼서 피해 금액이 합계가 한 2천, 3천 된다. 그러면 피해자가 이미 한 20명, 30명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가족이 아직은 이 아이 또는 이 젊은이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돈을 다 갚아준다. 그러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기죄 뭐 1억이 1년 뭐 이런 얘기가 한때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뭐 1억 사기치면 1년이라면 그 한 건일 때 얘기거든요. 이 중고사기는 2천만 원이라도 피해자가 이미 30명, 40명이잖아요.
한 2, 3천만 돼도 실형 1년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기보다 금액 대비 형량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상습성이 있다고 보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해서 교도소에서 형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젊은이가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다시 출소를 해서 나와서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않고 또 온라인 도박을 하고 중고 사기로 또 그걸로 이렇게 먹고 살면서 다시 또 수십 건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사건이 접수돼서 모여갖고 다시 또 구속이 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때쯤 되면 가족들도 이제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합의도 봐주지 않고 또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라는 점에서 법원에서도 죄질을 안 좋게 봐서 뭐 일반적인 형보다 중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구나. 네. 경력자니까요. 경력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사기에 성공했나 그거지?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형사 고소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피해 금액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형사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좀 처벌 유무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그 후에 돈을 받는 절차는 민사를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또 사기꾼들 상대로 뭐 민사소송 걸 경우에는 이게 허울 좋은 판결문만 받을 수도 있다. 실제 돈을 회복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자꾸 지나다 보면 잘 모르시더라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형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 화내지 마시고 원금이라도 회수하면 약간 다행이다. 또는 원금에 좀 못 되더라도 일단 돈을 준다고 하면 무조건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앞으로는 그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사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전적인 회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민사소송 말고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형사 재판을 진행하다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자기가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 실제 피해를 본 그 액수에 대해서 법원에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배상명령 신청할 때 괜히 또 이 원금에다 이자라던가 뭐 정신적 위자료, 뭐 변호사 보수까지 다 합쳐서 하시면은 법원이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 원금만 신청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뭐 진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상명령 신청 인정되면은 뭐 번거롭게 민사소송을 진행 안 해도 되니까 편리하다는 점에서 배상명령 신청 제도도 한번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뭐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가셔서 그 1층에 가면 민원실에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에 사건 번호 쓰고 가해자죠. 가해자 이름 쓰고 본인 이름 쓰고 피해 금액, 원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만 하시면 법원에서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형사 판결문에 넣어주시고요. 그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랑 똑같이 바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을 할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재산이 있냐 아니면 재산이 전혀 없어서 돈을 못 받냐 이건 별개 문제지만 민사하느라고 별도로 고생하고 또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형사 피해자를 위한 간이한 구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민사소송까지 하시고 싶다라면은 이게 또 소송 비용에다가 또 나중에 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나서 뭐 민사소송 여부를 생각하시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 당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건 좀 피하기 어렵긴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른 종류의 사기라면 너무 이득이 많고 막 갑자기 기회가 좋고 그러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되지만 사실 중고거래 사기는 그렇진 않아요. 되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인데도 사기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좀 조심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돈을 중간에 에스크로로 묶어놓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건을 받기 전에는 돈을 안 나가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고로 유명한 카페에 보면 그 중고 사기를 많이 하는 아이디 같은 거를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놨어요. 사람들이 이 아이디는 사기꾼이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거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런 거 꼭 한번 확인하시고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에 비해서 싸다면 일단 의심을 하시고 거래를 안 하는 게 가장 나중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거래 많이 하는 경우가 이제 아이들 키울 때 물품들이 자주 바뀌니까 많이 하고 또 취미활동 관련해서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기를 당하면 굉장히 속상한데 미리미리 예방하고 혹시라도 피해를 보셨다면 빠르게 대응하셔서 최대한 속상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근마켓이 더 현명한 방법인가?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쪽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특수한 무슨 뭐 옛날 필름이라든가 아니면 근거리에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똑같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변호사 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